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과학 통계의 네 번째 시간 중심화 경향치 평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통계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공부할 때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 몇 개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변산성의 의미로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네 가지만 확실히 알아둬도 여러분들이 통계를 공부할 때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쉽게 다가올 거예요. 개념들이. 자, 중심화 경향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심화 경향치란 자료에서 얻어진 모든 값이 특정한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성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요약할 때 데이터를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런 요약하는 개념들 중에 평균이 있고 최빈치가 있고 중앙치가 있고 최빈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중앙치하고 최빈치 같은 경우에도 종종 사용되긴 하지만 평균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평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장점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앙치랑 최빈치가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간혹가다 사용되긴 하는데 사용 빈도가 평균이 이제 99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1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연구에서. 자, 우리 주인공인 평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앙값과 이제 최빈치 요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앙값은 관측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이에요.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은 딱 반으로 잘라지는 요 값이죠. 여기 컷 포인트. 여기가 이제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50, 100분인 점수로서 극단치의 영향을 적게 받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만 사용하는 거예요. 분포에서 반반 되는 거 50대 50으로 잘려지는 이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중앙값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반반 나눌 때 이런 연속 변수일 때 분포가 나오게 되고 이 분포에서 얘를 갖다가 하집단, 얘를 상집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때 중앙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연속 변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진단 기준, 임상적인 어떤 진단 기준이 있는 도구의 경우에 몇 점 이상이면 뭐 심각한 무슨 수준이다, 몇 점 이하면은 보통 수준이다 라는 게 이제 뭐 표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눠진 도구가 있다면은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구에 사용하는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특성을 연속적인 수치 개념으로 이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어떤 거로도 자르면 안 돼요. 중앙값으로 자르든가 아니면 표준 편차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으로 위아래를 상하로 한다든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예전에는 그런 게 관례적으로 이제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집단을 나눠서 논문을 쓰거나 했을 때 리뷰어들이 이제 자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무튼 중압값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새긴 했는데 중압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최빈치 한번 볼게요. 최빈치는 관측값 중 가장 많이 얻어진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이터들을 사용하지 않고 뭐만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얻은 딱 하나만 이게 이 데이터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범주형 자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죠. 왜냐면 여기서는 빈도가 체크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최빈치가 있거나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모두가 최빈치일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똑같이 있을 경우고 한 개 이상 최빈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분포가 가장 많은 값이 이렇게 3개 있을 때 다 동일하게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20개, 20개, 20개 이렇게 있으면은 20개를 가지고 있는 점수 30점, 50점, 60점이 각각 최빈치가 되겠죠. 그런데 중앙값과 최빈치는 문제가 뭐냐면 관측지들이 갖는 정보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 있어요. 왜 이제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값 같은 경우에 중앙치 같은 경우에는 뭐만 사용해요? 얘 둘을 반으로 딱 가르는 요 값만 대표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최빈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요것만 요 값만 그 대표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딱 하나만 이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개의 최빈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각각 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되죠. 그럼 뭐가 대표값이지? 30점, 60점, 50점이 대표값인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가 기껏 몇백 명씩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 중에 한 값을 사용하거나 그 중에 몇 개 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모은 게 굉장히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어떻게 한다? 데이터가 가지는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중심화 경향치가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평균이에요. 평균은 이제 모든 관측값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n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술 먹고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거죠, n빵. 혹은 산술 평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범주 변수일 땐 어떻게 한다? 범주 변수일 땐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남여 혹은 뭐 직급이라고 하면은 뭐 대리하고 뭐 부장, 이런 식으로 요거를 갖다 평균을 어떻게 내? 남자 여자 평균 내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범주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통계를 처음 배우거나 이랬을 때는 숫자를 이제 다 더하고 이제 뭐 평균을 내보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 그 평균의 특성,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료의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극단적으로 작거나 큰 값에 영향을 받게 돼요. 모든 값을 다 더하잖아요. 모든 값을 다 더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으면 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평균을 올리는 이제 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나는 시험을 못 봤는데 쟤 때문에 우리 반 평균이 굉장히 높아. 뭐 이런 경우가 극단적으로 작거나 큰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고, 이 평균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차. 요거는 각 값에서 평균을 뺀 거를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해요. 편차를 합은 0이 돼요. 각 편차의 합은 0이 된다라는 그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은 0이 아니에요. 그 0이 아닌데, 그 0이 아닌 거에 플러스 뭐가 있냐? 다른 어떤 값에 대한 점수들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그걸 한번 우리가 엑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좀 크게 해가지고 볼게요. 점수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크다.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치고, 얘의 평균은 4.25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x-m, 편차를 구하는 거죠. 빼기 1.25가 나왔고, 이렇게 아까 편차 구했죠. 얘를 그냥 다 더하면 0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 요 편차의 합은 0이다를 지금 요걸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 거, 편차의 제곱합은 0이 아니다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x-m의
제곱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요 값에 전체 합은 7.5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이게 다른 어떤 값에 대한 점수들의 제곱합보다 작다라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다른 어떤 값 뭘 하지? 일단 다섯 개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값 7로 한번 해보고 5로 한번 해보고 4로 한번 해보고 2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0으로 한번 해볼게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편차의 제곱합은 가로하고 이거 마이너스 7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16이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얘는 5를 빼주는 거고 얘는 4를 빼주는 거고 영을 빼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어때요? 7을 뺐을 땐 68이 나왔고 5를 뺐을 땐 12가 나왔고 4를 뺐을 땐 8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2를 뺐을 때는 48이 나오고 0을 뺐을 때는 뭐 그대로긴 하지만 152가 나왔어요. 평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요 우리가 이제 평균에서 뺀 걸 제곱했을 때랑 더 가까워지죠. 그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이 4.25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4.21 4.21로 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볼게요. 4.21 7.5128 그러니까 7.5보다는 좀 더 크긴 하지만 어쨌든 점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 편차, 평균, 그러니까 각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제곱하고 나서 다 더한 거. 이거 우리가 자승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승합을 가장 작게 만드는 값은 뭐다? 평균이에요. 그 외의 값들은 다 이제 엄청나게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는 이 편차의 합이 0이라는 어떤 그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평균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이라는 값 하나가 있을 때 평균은 몇이에요? 7이라는 값 하나가 있을 때 평균은 7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3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평균은 5가 돼요. 그럼 원래는 7이었는데 3이 들어오면서 값이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10이라는 애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평균이 한 요 정도로 올라가요. 얘가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각 값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뭐 위치 정보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0이라는 애가 있다. 그럼 얘가 이 점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거죠. 이 정도 수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계산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점수들이 100이 없다 치고 요 점수들이 다 계산돼서 평균이 6.4가 나왔어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 안에는 얘네들이 다 있으니까 셀프에서 셀프를 빼게 되는 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요 점은 6.4라는 점은 각 점에서 거리들이
가장 최소한으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곱을 이것들을 이제 제곱을 한 게 다른 어떤 수를 사용한 것보다 가장 작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상쇄되고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니까 상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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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게 되면은 상쇄돼서 0이 돼 버리는 거죠.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에서 알아둬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자료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된다. 이것 때문에 작거나 큰 값의 영향,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평균, 편차의 제곱합은 편차의 합은 0이라는 개념하고 편차의 제곱합은 다른 어떤 수를 사용한 것보다 가장 작은 값을 가진다. 왜? 이걸 우리가 언제 사용할 거냐면 변담성을 구하는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공식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쉽다면 쉬울 수 있고 간단하면 간단할 수 있는데 평균은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화 경향치에는 최빈치랑 중앙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사용되지 않고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왜? 평균은 모든 데이터들, 자료의 모든 정보가 사용이 되니까. 왜냐하면 안 쓰면 아깝잖아요. 그런데 모든 정보가 사용되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점수들과 가지는 거리,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값이고 얘네들이 다 더하게 되면 0이 돼버린다. 이 0이 돼버리면 우리가 평균적인 어떤 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분산해서 얘기할 텐데 없기 때문에 제곱을 시켜버려요. 제곱했을 때 값도 이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은 충분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평균은 중심화 경향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